안녕하세요. 소니정의 아젠다 정소영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희 아젠다 코너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 골라서 함께 공부해보고 또 관련되는 분들을 모셔다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VON 방송이 개국하면서 저희 아젠다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주제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잡아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 자체도 젠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가? 이런 의문에서 저희가 착안한 이름입니다. 요즘 개헌 논의로 온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 이 구절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논란의 핵심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결혼이라든지 가족의 제도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이가 별로 없다 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고발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양성에서 그 양자를 그렇게 빼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단어들을 영어로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할 때 이 양성평등은 우리가 섹스 이퀄리티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평등은 젠더 이퀄리티로 번역이 됩니다. 섹스 이퀄리티 할 때 그 섹스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는 그 생물학적인 성을 의미하고요. 젠더 이퀄리티의 젠더는 사회적인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도 없고 구별할 줄도 모르죠. 그러나 올해 초 우리 대통령께서도 성이란 단어 대신에 젠더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성폭력을 막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젠더 폭력을 막겠다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젠더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젠더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젠더라는 것은 남자, 여자 두 가지 성별 정체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성, 남녀뿐 아니라 그 위에 수십 가지의 성을 포괄하는 아주 스펙트럼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LGB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네 가지뿐만 아니라 LGBTQI 등등등 해서 수십 가지 새로운 성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자신의 이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우리 장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태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태국의 입국 심사 서류를 자세히 보면 성별란에 남자, 여자 그리고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자 아니면 여자로 선택을 하고 돼 있는데 그 기타라는 그 성별란에 도대체 몇 가지의 성별이 또 얼마나 많은 성정체성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참 다 알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아직도 고정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도 될 수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로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 젠더라는 새로운 단어로 우리 현실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럼 다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즉 젠더평등으로 되면요. 어떤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든지 간에 혼인과 가족생활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또 국가가 법으로 보장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가능하게 되고요. 또 이들이 입양이나 대리모 출산 등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고 또
또 가족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이 일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가치 체계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텐데,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또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우리 국민과 정치권에서 정말 사실관계를 놓고 곰곰이 따져보고 정말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젠더 논의가 비단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미 서구 사회에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논의되어 왔고 또 현실화되어 왔고 이제 그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독일의 사회학자인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섹슈얼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는 제목이 글로벌 성혁명인데요. 부제로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 18개국에서 번역되어 있고 또 교황 베네딕트 16세를 비롯한 여러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아주 추천을 많이 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에서는 지난 1960년대에 시작된 글로벌 문화혁명이 어떻게 서구 사회를 지탱해오던 기독교의 윤리, 특히 이 성적인 윤리를 해체하고 오늘날 남녀의 성별 차이까지, 성 정체성의 차이까지를 말살해버리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아젠다에서는 이 책의 이 각 챕터들을 챕터별로 조금씩 설명하면서 또 그 각 챕터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충해서 이야기하고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챕터 1에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라는 이 챕터 1,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류사에는 아주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수 있을까? 그 유태인의 이 잔혹한 나치의 유태인의 학살, 이것들을 보면서 참 인류 사회가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가? 인간은 정말 이렇게까지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천부적인 인권은 어느 누구도 말살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다라는 이 천부인권 사상을 담은 세계인권선언문이 1948년 제정이 되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기초 단위로서의 가족을 온 인류가 함께 지키고 보호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이 유엔과 유럽 연합 등지에서 아주 강력한 로비 활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의 어떤 가치 시스템을 다 변화시켜서 모든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제약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해 나가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절대 자유를 향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타고난 본성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이 절대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자연적인 규범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고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는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게 이렇게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사용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남녀의 성별을 파괴하고 사회 구성원들,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 동성 파트너십을 남녀 간의 결혼과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법으로 보호해주고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새로운 규범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형법적으로 제재하는 범죄 대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문화혁명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기존의 가치 체제, 즉 서구 사회에서의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신인류를 창조하자, 그러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됐죠. 그것이 바로 젠더 인간입니다. 그러나 역사상의 모든 이 유토피아 이데올로기가 그러했듯이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 진행된 글로벌 성혁명은
전체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미디어나 또는 금융과도 체제들의 지배와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 미디어들은 검열을 당하고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종교와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이 이데올로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자유와 평등, 다양성, 관용 등의 이름으로 다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념에 반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배척시키고 또 형법상 범죄화를 만들어서 이들을 처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성혁명의 핵심은 성규범의 해체입니다. 성에 대한 도덕적인 한계를 없애버리면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증대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뿌리도 없고 근본이 없는 그런 개인을 양상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지켜주던 이 가족이라는 사회 규범들을 완전히 해체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엄하게, 인간에게 자유를 주어서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 오히려 인간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존엄한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본능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유의 이름으로 인간이 본능대로 살도록 방치하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오모조장해서 그 결과로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일까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까요? 앞으로 10여 주 동안 소니정의 아젠다에서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서구에서 진행되었던 성혁명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사례를 다 살펴보고요.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과연 서구 사회 전체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브리엘 쿠비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성혁명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역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